네, 그 엔비디아 주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 앞으로 주가는 인공지능 반도체 독점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독점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달려 있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그렇고, 자, 이 엔비디아 이거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부문별 매출 비율 변화 보면 데이터 센터 부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여기 들어가요. 이 부문으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그 가속기라든가 GPU 이게 다 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로 잡히는데 2022년 1분기 때 36%인데 비중이 2025년 1분기쯤 되면 87% 거의 90%에 육박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은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로 먹고 사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점점 변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 인공지능 가속기 GPU, 인공지능 반도체, 요걸로 이제 먹고 살다시피 하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 독점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고 거기에 주가가 이제 달려있다. 주가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중요하다면 독점이.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독점 유지가 될까? 물론 세상에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영원히 유지되진 못할 겁니다. 물론. 근데 영원히까지는 힘들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분간은 한동안은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인텔, AMD 다 뭐야?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GPU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없냐? 그러면 당연히 예스 있죠. 있죠. 왜 없습니까? 이미 진입한 그 경쟁자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엔비디아의 독점이 그렇게 금방 쉽게 깨지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독점은 당분간 계속 쭉 갈 것이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밤이 오지 않았다. 예, 그렇게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인텔, 그 경쟁자 중에 인텔, 요거 지난 영상에서 뭐 얘기했던 건데, 중복해서 또 말씀드리면 지루하니까 그냥 짧게만. 자, 인텔이 공개한 신형, 혹시 안 보신 분들이 또 계실까봐 그래요. 이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인텔이 공개한 신형, 그 인공지능 가속기, AI 가속기에 이미 그 진출 선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가우디 3예요. 가우디 3. 그래서 이거를 올해 3분기에 이제 출시할 거라고 저렇게 컨셉을 뻥뻥 치고 있습니다. 인텔이. 근데 이것도 그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자, 여기 아까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면은 이거 진입할 가능성은 없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했냐? 근거가 자, 인텔 같은 경우에 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인텔 있고 삼성전자 있고 AMD 또 있는데 자, 하나하나씩 좀 잠깐씩 뜯어볼게요. 인텔 AI 가속기 가우드 3 올해 3분기에 출시하겠다 그랬는데 자,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 혼자 안 만들어. 우리나라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인텔이. 왜? 혼자는 안 되겠나 보지? 그 이유는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하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요게 핵심이잖아요. 엔비디아는 왜 그럼 그동안 그렇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혼자 다 해먹을 수 있었냐, 장악할 수 있었냐. 그거는 머리를 잘 굴렸다고 그랬잖아요.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인 쿠다라는 거를 엔비디아가 만들어가지고 요 쿠다를 엔비디아가 만든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마치 애플이 그 잘하는 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가 쿠다를 이용해서 챗 GPT 같은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가 장악할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말고 다른 회사의
반도체를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기업의 반도체를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요 쿠다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요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인 쿠다를 활용해서 뭔가 인공지능 그 모델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려면은 그 저기 뭐 엔비디아가 만든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인공지능 반도체 이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인텔이 이걸 지금 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은 네이버하고 공동으로 연구소를 만들어 갖고 이 쿠다랑 똑같은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개발자들이 가우디를 쓰도록 유도하겠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가우디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인텔이 세우고 있는 건데 이게 잘 될까요? 예, 저는 좀 부정적인데 자, 부정적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 예? CPU는 잘 만들지 몰라도 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대형 고객사들이 이미 엔비디아 제품과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인텔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야, 우리네 거 좀 우리 제품 좀 써.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고 또 오픈 AI나 구글 등 빅테크들이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위한 맞춤형 반도체 설계에 직접 나서고 있다. 이 말은 뭐요? AI 반도체를 이제 직접 만들겠다 그 소리야. 얘네가 직접 만들겠다. 예전에도 그러고 인텔은 구글이나 퀄컴, ARM 등과 손을 잡고 가우디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에 나섰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번 시도가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시간 꽤 걸릴 거다. 이거 얘네 시행착오 반복해야 되니까 시간 꽤 걸릴 거다. 그래서 당장은 독점적인 지위가 깨지기가 힘들다.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지기가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 AMD라고 또 있잖아요. 아시죠? AMD. 그 주로 이제 CPU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얘네도 무슨 하여튼 개나 소나 다 만든데 그래갖고 이게 보니까 뭐 모든 대부분의 경쟁자 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워낙에 혼자 다 해먹고 있으니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야 그냥 때로 달려들어갖고 엔비디아 죽이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AMD도 달려들었어. 그래서 그 대만에서 컴퓨텍스인가 뭐 얼마 전에 열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리사 수 CEO죠. 리사 수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AI 가속기 개발했습니다. 이러고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좀 길어. AMD 인스팅트 MI325X라는 그런 AI 가속기를 개발했대요. 이거 올해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랍니다. 엔비디아의 H200 대비 요거랑 비교해 보면 메모리의 용량은 2배 늘었고 메모리 대역폭은 1.3배 그리고 모델 사이즈는 2배가 향상이 되었다고 강조를 해요. 리사수가 침을 튀기면서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288기가 용량의 5세대 HBM 이게 메모리잖아요. 5세대 HBM 탑재를 했답니다. 여기다가 야 용량이 크긴 크네. 현존 최대 용량 같은데 288기가 메모리 용량이 288기가야. 야,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해갖고 올해 4분기에 출시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엔비디아 죽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사실 그러고 여기서 잠깐 깨알 상식.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리사수, 그리고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잖아요. 젠슨 황. 아, 지가 라이더야 뭐야? 어? 맨날 가죽 자켓만 입어. 이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를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리사 수, 젠슨 황, 이름이 둘 다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멜랑꼬리 하잖아요. 예. 둘이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촌끼리 지금 또 박터지게 싸우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AMD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 올해 매출 목표액은 5조 5천억으로 세워놨답니다. AMD가 5조 5천억. 꼴랑 5조 5천억. 작년에는 빵원이었어요. 매출이 아예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 매출이. 그러다가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 반도체가 여기 속한다고. 데이터 센터 부문 연간 매출액이 엔비디아는 138조입니다. 예, 이게 몇 배 차이야. 어디 지금 꼴랑 5조 5천억짜리가 138조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지금, 예?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이번에. 리사 수가. 우리 리사 수 누님이.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예. 아니, 지금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그동안 훨씬 먼저 시작했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얼마일 텐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찐따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예. 지금 HBM을 그거는 왜 그 2019년도에 사업부를 축소해갖고 SK 하이닉스한테 몽땅 다 뺏겨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얘네도 또 AI의 가속기 만든다고 지금 호들갑을 떨어요. 마하1이랍니다. 이름이 마하1. 올해 연말에 출시 예정. 지금 HBM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품귀 현상을 맺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HBM이 필요 없고 여기다 저전력 D램 전기 조금만 갖다 쓰는 저전력 D램을 갖다 붙일 거야. HBM 대신에. 이래갖고 이상한 또 AI 가속기 마하1을 만들었답니다. 그래갖고 올해 연말에 출시 예정이고 그러니까 얘네도 AI 가속기를 만들어 또 엔비디아 죽이려고. 그래서 마하1은 데이터 병목 현상 8분의 1로 줄였고 전력 효율을 8배 높인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올해 연말에 출시가 돼봐야 알죠. 근데 좀 의아스러운 거는 마하1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인텔처럼. 그리고 아까 그 AMD도 그죠? AI 플랫폼 구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인텔은 있었잖아요. 인텔은 가우디 기반의 AI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놨는데 AMD하고 삼성전자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인텔, 뭐 AMD, 삼성전자 이렇게 경쟁자들이 이미 그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진입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보기에는 다 좀 찐따들이다. 예. 인텔, 뭐 저기 뭐야, 삼성전자, AMD, 엔비디아의 적수가 못 된다. 찐따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밖의 엔비디아의 주가, 추가 상승 요인, 추가 상승 여력 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20배, 30배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니,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신이 아니니까 뭐 의외로 뭐 한 5년 지나니까 또 30배가 또 주가가 뛰어 있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은 좀 낮고 그 뭐 그렇게 뭐 글쎄요 제가 너무 소심한 건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더 갈 일은 좀 글쎄요 확률적으로는 좀 낮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말씀 좀 드리고 하지만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는 건 맞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일단 저는 이겁니다. 가장 강력한 요인은 꺾일 줄 모르는 수요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10대 1로 액면 분할했잖아요. 액면 분할로 인한 신규 진입 기대. 이게 좀 왠지 좀 부담이 없잖아요. 매수하기에. 예? 그 뭐 100만 원이 넘었던 게 10몇만 원으로 떨어지면 한결 좀 주식이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과거 사례가 그런 사례 많잖아요. 액면 분할하고 나면.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액면 분할보다도 이거다. 꺾일 줄 모르는 수요다 이거.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그렇게 보고 자, 꺾이지 않는 수요. 향후 2, 3년 안에 2, 3년 동안에요. 이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에 집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 피크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뭐 아니면 그러고 뭐 사업도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게 그렇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힘들다. 선점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에 집중한다는 거는 뭐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가속기 수요는 증대할 수밖에 없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예시 최근에 오픈 AI 아시죠?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4조를 투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얘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 중 또는 계획을 세워놨다. 엔비디아 질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수요가 느니까 꺾이지 않는 수요. 예? 꺾이지 않는 수요.
그리고 이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보여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진화를 할 겁니다. 결국엔 인공지능 공장으로 진화하는데 공장이 될 거예요. 공장. 공장이란 건 무슨 뜻이야? 뭔가를 만들어낸다, 생산해낸다 그랬잖아요. 즉 데이터 센터가 인공지능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뀔 거다. 그럼 이것은 곧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인공지능 공장을 구축하고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수요가 늘지 않겠어요? 인공지능 공장을 이제 만들려면, 세우려면. 가장 많은 인공지능 공장에서는 GPU 10만 개가 쓸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통계도 나와 있고. 그래서 꺾이지 않는 수요. 여전히 수요는 꺾이지 않는다. 꺾이지 않았다. 응? 이게 가장 추가 상승 여력의 가장 큰 요인이다. 요거는 신문 기사인데요. 잠깐 읽어볼게요.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세계 각국 정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러한 자 여기 보시면 자 좀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앞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향후 2년에서 3년간 집중될 것이다. 기업들의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붐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2, 3년 동안에. 이건 기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업들. 근데 지금 보는 건 기업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나라들의 정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도 나서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세계 각국 정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엔비디아의 매출을 지속해서 끌어올릴 전망이다. 당연하죠.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각국 정부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 추세를 보도하면서 이게 9일이에요. 9일, 6월 9일자 기사. 아시아와 중동,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새 인공지능 컴퓨팅 시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가 이제 대표적인데 싱가포르는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를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영통신사인 싱텔은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동남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자, 월가의 전문가들은 MS, 아마존, 알파벳, 구글 등 핵심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 칩 구매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까는 뭐 데이터 센터를 뭐 미친 듯이 짓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칩 구매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 이거는 뭐냐면 줄어들 수도 있다. 왜?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지 않는다.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그건 왜 그러냐면요. 직접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네가 이제 직접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 위탁 생산, TSMC나 이런 데다가 맡겨버릴 확률이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애플도 칩을 직접 자기네가 이제 사다 썼는데 옛날에는 애플도 직접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설계를 해갖고 위탁 생산을 맡겼잖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반도체 칩도 인공지능 칩도 그렇게 하는 빅테크가 일부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구매 수요가 점차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빨간색 글씨로 자체 칩 개발로 인한 이 말이 빠졌어. 자체 칩 개발로 인한 핵심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 칩 구매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 그럼 이거 걱정이네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그럼 수요가 줄고 주문이 줄어들면 매출이 줄어드는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를 누가 메꿔주냐? 각 나라 정부가 메꿔준다. 각국의 정부의 인공지능 기술 구축 수요가 엔비디아의 대안적인 거래처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죠? 여기.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공지능 칩 구매 수요를 좀 줄이면 괜찮아. 그 줄어든 만큼 그 자리를 세계 각국의 정부의 수요가 또 그 자리를 메꿔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괜찮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 출시 계획 참고로 올해 말에 블랙웰 고객사에 공급하고요. 블랙웰은 8단 5세대 HBM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8단 5세대 HBM은 아시겠지만 저 찐따 삼성전자가 다 뺏겼죠. SK 하이닉스한테.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요 한 칩당 최대 8개 HBM 연결이
가능해진다. 그러고 이 메모리 용량은 칩당 192기가. 그리고 2025년 내년도에 블랙웰 울트라가 또 출시됩니다. 엔비디아에서. 요거는 12단 12층짜리 5세대 HBM이 탑재가 되고 칩 하나당 최대 8개 HBM 연결이 가능하고 메모리 용량은 이건 288기가. 그리고 2026년이 되면 루빈이 또 얼마 전에 발표됐잖아요. 블랙웰을 업그레이드한, 울트라를 업그레이드한, 아니 블랙웰을 업그레이드했죠. 그래서 루빈이 출시가 되는데 2026년도에 요거는 6세대 HBM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칩당 최대 8개 HBM 연결이 가능하고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 2027년도가 되면 엔비디아가 루빈 울트라를 또 출시해요. 울트라, 루빈 울트라 6세대 HBM이 탑재가 되고 요거는 칩당 최대 12개의 HBM이 연결 가능합니다. 야, 이거 뭐 SK 하이닉스는 신났어. 8개에서 최대 12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그럼 4개가 더 늘어났잖아요. 칩 하나당. 그러면 주문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 주문량도 늘어나겠네. 그럼 SK 하이닉스 신났네. 삼성전자 뭐 하고 있는 거야? 12단 뭐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12단 개발하면 뭐해?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다 뺏기고. 근데 뭐 조만간 납품하겠죠 이제. 삼성전자가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러겠는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엔비디아 경쟁력, 주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엔비디아 경쟁력은 뭘까요? 1번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엔비디아를. 이 점을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꺾이지 않는 강력한 수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혹시라도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칩 개발해서 주문량을 줄이면 어떡하지? 괜찮다. 세계 각국 정부의 수요가 그거 메꿔줄 수 있다. 괜찮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고 독점적인 지위, 이거 쉽게 독점적인 지위 깨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라. 그러고 지속 가능한 이익, 이것도 중요하죠.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 이 세 개가 엔비디아만이 갖고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실적 얼마 전에 발표됐죠? 다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65%가 나왔습니다. 이거 삼성전자, TSMC, 인텔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에요. 엔비디아가 내놓은 2분기 매출 전망 1분기를 뛰어넘습니다. 매출 물론 이건 전망인데 280억 달러 찍을 걸로 전망치를 내놨고, 그 이유는 내년도까지도 최소한 내년까지도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꺾이지 않는 강력한 수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 거죠. 엔비디아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흔히 주식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전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는 그 유튜브에 영상이 차고 넘쳐나니까 그런 거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갖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 경쟁력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모르고 무슨 투자를 합니까? 이 기업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뭐냐,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그냥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혹시 주주 여러분이시라면 뭐 당연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 두 가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높아시면서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아직도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있어서,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직도 여전히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또 체크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주식을 지금 던져야 될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차트도 보셔야 되고.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냥 제 나름대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